소방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이어스입니다. 자, 오늘 이제 국가직 9급과 그리고 국가직 7급 시험 일정 외에도 소방지 시험이 드디어 6월 20일 날 이제 분석 발표가 나왔죠. 그동안 소방지 수험생들도 아직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요. 이제 시험 날짜가 정확하게 잡힌 만큼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우려되는 점은 어쨌든 시험 기간이 예정보다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분명히 필기 컷은 높아질 거예요. 수험생 분들도 공부한 시간도 그동안 이제 많이 확보가 됐고 이제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소방 시험이 이제 9급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낮은 편이었는데 똑같이 만약에 시험 난이도를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체력에서 변별력을 낼 수가 없잖아요. 체력은 이미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소방직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에 공부할 때 일단은 기존의 소방직 시험이 보통 이제 소방 직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출을 많이 보셨다고 하면은 혹시나 모를 어려운 시험에 대비해서는 국어나 그리고 영어, 한국사는 공무원 기출까지 약간 좀 같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기존에는 이제 소방 기출에만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범위가 많지 않았다면 혹시 이제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저는 구급이나 또는 경찰이나 이제 관련된 기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가지고 물론 미리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안 풀어보신 분들은 구급과 그리고 경찰 기출까지 푸셔가지고 좀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약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관련해서 좀 조언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아마 진도가 다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수험생분들은 혹시 그 과목에 기출 회독이 많이 잘 안 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선은 제일 먼저는 소방직렬 기출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직렬 기출이 어느 정도 회독이 되고 나서 거의 암기가 되었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경찰이나 이제 구급 기출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기출을 빠르게 저는 보시기를 약간 추천드려요. 기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소방 외에도 경찰과 9급, 7급 다 같이 보거든요, 기출을요. 그러면 그 많은 기출을 한 번에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회독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출을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1회독 때는 홀수번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회독 때는 짝수번. 그러면은 일단은 홀수, 짝수를 나눠서 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보고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면서 복습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소방직렬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구급이나 경찰, 타직렬 위주의 기출도 같이 보는 거죠. 또 처음에는 만약에 정답 위주로 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답도 같이 보시고요. 기출을 활용할 때는 기출을 꼭 풀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못 푸시는 분들은 풀지 말고 인강을 듣고 답을 적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단원별 기출을 푸시면서 단원별로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먼저 출제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OX로 보셔가지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시고 모르는 거는 배표 표시하시고 계속 해독하면서 암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아는 것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이때 유의할 점은 가끔씩 삭제를 한다고 했을 때 수험생들이 이거 진짜 삭제해도 되나,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거, 그런 것만 삭제해 주세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도 더 빠르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해독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아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하니까 정작 모르는 걸 못 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는 건 반드시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기출 삭제 작업 해가지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출을 빠르게 하루에 한 해독
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 또한 해설을 우리가 기본서처럼 보자고 했죠. 해설을 통해서 그 문제에 관련된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수험생들 중에서 기본서를 다다다 외우고 기출을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5과목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1년 안에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기출에 있습니다. 기본서가 왜 두껍냐면 강사님들은 저출력 높이기 위해서 기본서에 많은 양을 다 넣어놔요. 그래서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달달달 보고 기출을 풀려고 하면은 다른 과목이 밀립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잊지 말할 것은 우리는 5과목이 합격점만 나오면 되지 특정 과목이 너무 점수를 잘 맞으려고 하다가 다른 과목이 밀려가지고 다른 과목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안에 5과목이 고득점이 나오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출을 여러 개 돌리면서 그 안에서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출을 꼼꼼하게 한번 보기보다는 빠르게 2-3번 보는 게 낫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9급 같은 경우는 기출을 한 3-4회독 정도, 제가 9급을 지금 비율을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찰과 이제 9급 기출까지 본다는 전제하니까 알려드린 건데, 보통 한 기출을 3-4회독 정도 돌려야지 이제 해독이 돼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잘 되고요. 한 9급 같은 경우는 기출을 한 5회독 정도 돌려야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지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혹시 9급 기출을 풀어보실 분들은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 기출을 많이 봤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 9급까지 충분히 기출을 많이 봤다고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는 모의고사를 푸세요. 근데 모의고사는 이제 보통 강사님들이 모의고사가 이렇게 좋지 않다고 말했죠. 왜냐면 강사님들은 모의고사 다 대다수가 어렵습니다. 흔히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어렵게 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아직 부족하니까 내 인강을 더 들어라, 이런 상술적인 면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너무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자고 했죠. 실전 연습이라고 하면 정말 다양한 연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 배분하는 연습.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20문제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도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소방 과목보다는 국어나 영어에서 아마 어렵게 내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아야 한두 문제. 근데 만약에 그 한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넘어갈 줄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도 하지 못하고 시간도 지나고 그러면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빨리 맞추고 다시 돌아오세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어려운 이제 직렬이나 어려운 해를 풀다 보면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꾸준히 풀면서요, 어렵더라도 계속 집중하는 연습하셔가지고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도 해주시고요.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은 자신의 약점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리뷰를 했는데 맞출 수 있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시고 자신의 것을 만드셔가지고 암기를 하시고요. 근데 종종 이런 경우도 있죠. 틀릴 수밖에 없는 진짜 어려운 문제, 그거는 빨리빨리 틀리세요. 지금 안 틀리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그때 틀리니까요. 그거는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어렵습니다. 지금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시험은 시험 당일날 가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대신에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고 나서 남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기출과 그리고 마무리 과정을 봤다면 마무리 과정을 보셔도 좋고, 마무리 과정을 안 보고 기본서를 마무리 과정처럼 단거나 했다면 기본서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기본서 또는 마무리,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역시 기출입니다. 기출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미 보기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포인트로 OS 어떤 문제로 포인트를 보자면
기출에서 벗어나는 포인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계속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서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아마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좀 수험 기간이 약간 좀 늘어나고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그동안 기출도 많이 받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많이 풀었던 분들은, 이런 분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그동안 공부하고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복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앞에서 혹시 잊어버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들 진도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는, 공부량이 아직 많지 않은데 기출을 제대로 회독을 못했어요. 이런 수험생들이 그냥 모의고사 넘어가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출을 아직 제대로 못 잡았다는 거는 단원별로 아직 암기가 안 된 걸 뜻하고, 기출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모의고사 넘어가면요, 기출 범위에 나와도 틀린다는 거예요. 또 모의고사에서는 전범위 모의고사 풀면서 섞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은 기출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영어와 관련된 조언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수능 어휘 봤던 거는 계속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공무원 어휘예요. 종종 소방직 수험생들이 저희는 공무원 어휘 안 보냐, 수능 어휘만 봐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아직 지금 소방영어 기출을 안 풀어보신 거예요. 소방영어 기출 복원된 거 보면요, 공무원 어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휘 안 보신 분들은 빨리 공무원 어휘 기출 어휘를 위주로 보시고요. 기존에 공무원 어휘를 보셨던 분들은 자신이 봤던 교재를 계속 보면서 아는 단어는 삭제하고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봐주세요. 소방 영어에서 어휘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안 나오고, 공무원 기출 어휘에서 중요한 단어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봤던 공무원 어휘 교재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평상시에 어휘나 생활영어, 모의고사에 기출 풀면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하시고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은 공무원 어휘 교재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고요. 또 독해용 어휘 노트는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5과목 공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독해용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보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 갈 때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또는 잠자기 전에, 또는 타과목 공부하기 한 5분 전에. 그래서 하루에 60분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외우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들도 있어가지고 복습 효과도 있을 거고요. 공무원 어휘 교재 중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법 같은 경우는 소방 영어에서 문법 포인트는 상당히 적어요. 그렇다 문법을 공부 안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고 있는 문법 이론서나 포인트 교재는 계속 같이 봐주세요. 그 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랜덤 문제보다는 단원별 문제만 충분히 풀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소방직 수험생들 중에서 문법 문제가 혹시 틀리는 수험생들은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어려운 하프 모의고사 랜덤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이론이 정리 및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관련된 포인트를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섞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소방 영어에서 나오는 문법 포인트는 적기 때문에 이론과 포인트는 계속 꾸준히 봐주시고, 단원별 문제 적용하면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출제 포인트를 적어야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소방 영어 연도별 기출 푸시고, 관련된 문법 포인트 적어보시고, 관련된 이론서 포인트 체크하셔가지고 그 정도만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형별 독해 교재를 풀기보다는 저는 그냥 영어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추천했던 소방 영어 연도별 기출은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소방 영어 편이 있어요. 잠시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기출이 답이다 소방 영어 편. 이거 다 푸신 분들은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편. 요거마저 다 푸신 분들은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소방 강사분들의 모의고사 교재를 제가 리뷰해보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출이 낫습니다. 기출은 포인트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 기출 안 푸신 분들은 기출 푸세요.
이것만 풀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시 기출안에 어떻게 독해가 10집에서 11집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죠. 바로 암기 파트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어휘, 생활영어, 문법이 암기 파트에 순수하게 이 부분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해로 들어가세요. 종종 독해가 이제 중간중간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암기 파트를 먼저 풀지 않고 그냥 원래 순서대로 풀면 뭐가 문제냐면 혹시 독해 시험이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면은 거기서 멘붕이 오고 방황하고 뒤에 문제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암기 파트를 먼저 풀어야 하는 이유는 암기 파트는 여러분이 알면 빨리 풀면 되고 모르면 빨리 넘어가면 돼요. 암기 파트를 시간을 줄여야지 독해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의 소방 영어처럼 쉽게 나온다는 전제가 아니라 이번에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어렵게 된다는 전제하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어휘생활영어 문법 풀다가 모르는 문제 나오잖아요. 절대 오래 잡지 마세요. 그럼 뒤에 독해 읽는 시간이, 독해 푸는 시간이 부족해져요. 어휘생활영어 문법 풀면서 아까 탐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막히는 문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갈 줄도 아셔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모의고사 푸는 단계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 때 과목 순서 조심하세요. 뭐 영어를 제일 앞에 놓고 풀거나 또는 영어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과목 순서대로 푸세요. 영어를 제일 앞에 놓고 풀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만약에 영어가 제가 걱정한 것처럼 혹시 구구처럼 많이 어렵게 나온다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국가직 전환도 되었고 그러면 갑자기 소방시험이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갑자기 이번에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간 배분 못해가지고 뒤에 다른 과목이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을 먼저 풀고 내 영어를 마지막에 놓고 풀려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가 어렵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국어 잠시만요. 자, 죄송합니다. 국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국어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은 여러분들이 뒤에 영어에서 푸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푸세요. 그래야 뒤에 영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과목 순서대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몰라요. 대신에 어렵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은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빨리 넘어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마찬가지예요. 영어 기출도 푸시면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요. 세모 표시가 넘어가세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거 빨리 풀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독해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절대 오래 잡지 마세요. 그걸 오래 잡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속도를 하다 보면 내용파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내용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를 계속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에 문맥을 통해서 내용상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라고 유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종종 영어가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계시죠. 자, 그런 선생님들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영어 연도별 기출 강의 더 많이 해오고 수험생들에게 연도별 기출 오랫동안 추천해줬을 때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목은 단원별 기출이 중요하지만 영어는 20문제를 랜덤으로 구성된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계속 실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찰이나 공무원은 어려워요. 그걸 풀다 보면 많이 틀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틀리더라도 중요한 건 리뷰예요. 영어는 리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포인트는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어휘랑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요. 여기 풀고 나서 만약에 모르는 어휘나 생활영어 있잖아요. 다 앞에서 말했던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거기서 또 나옵니다. 어휘는 나왔던 단어도 계속 나와요. 관련된 동의어사도 나오고요. 두 번째, 문법 같은 경우는요, 출제 포인트 적자고 했죠. 그리고 관련된 이론서나 포인트 체크하셔가지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독해 같은 경우는요, 풀고 나서 종종 강사님들 중에서는 독해가 똑같이 지문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기출 중요하지 않다 말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당연히 지문은 똑같이 안 나오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유형별로 각각 접근하는 방식, 리딩 스킬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을 거예요. 그 답의 단서를 찾아야 되고요.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 오답을 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종종 해석을 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독해를 하면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 계시죠. 강사로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문장 구조 분석과 구문 연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독해 문장 잘 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문 독해 같은 걸 연습하셔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같이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빨리 있는데 급급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다 놓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있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간독해를 하고 내용 파악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의식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보기에는 다 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괜히 오래 잡고 있으면 뒤에 독해 지문 읽을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앞뒤 문맥을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출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풀고 나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따로 문장을 정리를 해주세요.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주세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독해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독해를 푸는 취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 파악한 거 내에서 답을 맞추기 위해서 푸는 거지 문법적으로 막 문장 구조 분석 따지려고 푸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반드시 해주세요. 그 이유는 그렇게 문장 구조 분석을 안 하면 또 나중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 또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를 할 때 해석이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 구조 위주로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돼. 아니면 해석을 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요. 또는 머리가 하얘진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 구조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장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독해 노트에 정리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건 딱 하나네요. 이제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를 꾸준히 해왔다면요. 어휘예요. 독해용 어휘. 영어가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요. 독해용 어휘는 계속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쓰이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세요. 우리가 아까 어휘 생활용어도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도 다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차트리 시간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찰이나 공무원 풀면은 점수 많이 떨어질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플러스 한 15점 정도 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소방 영어 점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 영어 강사분들이 모의고사 좋으면 제가 추천을 하겠는데 좋지는 않고 차라리 포인트가 계속 반복되는 기출을 푸세요. 그리고 달달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투자한다면요. 기출은 30분 잡고 시간 배분, 그리고 1시간 반 정도는 리뷰해주세요. 나머지 시간은 어휘랑 문법만 봐주세요. 어휘랑 문법은 암기 파트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 시험 때까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버티는 겁니다. 다들 그동안 막 정신없고 불안하고 집중 못했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공부를 해왔다면 자기 자신을 믿고 버티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 어딘가에서는 자신과 경쟁하실 분이 꾸준하게 묵묵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티시고요. 대신에 만약에 힘들거나 그럴 때는 나도 다 똑같이 힘들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너무 조급해하면서 막 공부하기보다는요.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